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 네, 저희 박정호의 핫스팟 국회 통신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바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이 총장 직무 복귀가 됐습니다. 이 법원 판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이게 네, 판결문에도 결정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 징계 사유 유무에 대한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음, 아예 그 징계 사유 유무 자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집행 정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요건만을 좀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보통 대법원 판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금전으로 환산 불가능한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음. 있어서 법원이 좀 형식적으로 네. 엄격하게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 특히나 이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직의 무게를 좀 무겁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거꾸로 검찰총장의 직이 중요한 만큼 네. 반대 논리로는 여러 가지 이런 혐의 사실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이 음. 계속 직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얼마든지 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행정지를 할 논리가 반대 측의 논리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아야 될 기각되어야 될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아쉽다 말씀하셨는데 이 법원의 판결 이후 한 40분 정도 지나자 윤 총장이 대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타나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네.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과연 검찰이 잘 해왔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음.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 편파 수사, 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한마디 말도 없이 함구하다가 네. 갑자기 뭐 법치주의, 국민을 위한 검찰을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을 위한 검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잘못되었던 검찰의 모습을 반성하고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들과 제도들을 완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뭐 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들 논조를 좀 보면 두 사람 다 물러나야 된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동반 사퇴해라.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보도 이런 게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추미애 장관은 정말 빈틈없이 검찰 개혁을 이제 이끌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 포기해라, 이제 아. 그만해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여자친구랑 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갑자기 뭐 불량배 건달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음.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너희 둘 다 싸우고 다투니까 쌍방폭행이다. 너도 아. 잘못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문제가 되는 갈등의 본질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비껴나간
사실 뭐 "시끄러우니까 둘 다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로 들어준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그 모습 네. 좀 생소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런 예를 또 드니까 네 네. 생소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여자친구가 언젠간 생기겠죠? 네. 예. 그날이 오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된 거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이 밀어붙이기다. 결국 징계위를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 이걸 좀 지적하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던데 법무부 차관이 바로 지명되고 내정되고 임기가 시작된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 법무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많은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음. 예, 그리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징계위원회가 또 예정된 대로 안 열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어.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징계위원회는 차질 없이 열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예. 네. 그러나 이제 많은 또 뭐 여론이라든가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예정된 징계를 하는 거다, 결정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거는 징계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절차를 저는 진행해 가는 거로 보입니다. 어. 또 특히나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음.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충분한 어떤 심리와 그다음에 징계 사유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은 후에 네. 그러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나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언론을 접하고 볼 때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자체도 헌법과 또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좀 저항이 아닌가라는 어, 조직적인 저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은 뭐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가 그렇게 집단 행동 그리고 특히나 정당한 법령상의 근거에서 지시 명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네, 과연 그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음, 맞는지 좀 이 부분이 좀 먼저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검찰이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깊이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저항하는 모습은 검찰 개혁에 또 반발하고 우리는 일체 다른 어떤 지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검찰의 좀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많이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다. 자, 의원님이 또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뭐 듣기로는 네, 또 이분들이 또 연차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음, 예, 또 소위 말해서 뭐 정말 그냥 연차가 있고 그냥 밖에 나가서 변호사 하고 하겠다, 돈 네, 벌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또 있는 분들이 막 또 심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아, 그런 점에서 좀 조남관 지난번 그 검찰총장 대행에 네네, 뭐 이프로스의 장관에게 올리는 걸 해가지고 철회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아, 글 자체가 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남관 그 차장 검사, 차장이 예,
예, 차장 검사가 만약 정말 검찰 조직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네. 본인이 마치 평검사인 것처럼 막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음. 조직 내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잘 지키자. 아. 그리고 더 일선에서의 정말 민생 현장에서 수사해야 될 민생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그러한 것들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켜내자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어야 됐는데 음. 오히려 나서서 내부의 어떤 그런 집단적인 어떤 반발을 증폭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도 그런 편지를 썼다라는 점에서 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 추미애 장관과 뭐 이 일정상 만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동반 사태 그런 기미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어떠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법사위에서 네. 그 상임위가 있으면 잠깐 이제 미리 음. 오셔서 인사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네. 얼굴도 보고 그럴 텐데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음. 법 법 법무부의 그 법안 심사나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 없어서요. 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예.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음. 잠깐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두려움을 뭐 겪고 있다, 느끼고 네.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까지 쓰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공포라는 단어 예, 썼고요. 공포라는 단어까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임을 맡은 바 소임을 아. 다하겠다라는 예. 그 강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뭐 내일이면은 징계 결정이 나오고 뭐 대통령의 재가도 아마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끝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오늘 아침에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의 글인데요. 어, 글쎄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인 뭐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하겠다, 꼭 해내겠다 이런 굳은 의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검찰 독립성이 왜 중요하고 검찰 개혁이 왜 지금 아니면 안 되는지 이걸 잘 볼 수 있는 글이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라고 해야겠죠.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 내려 버렸다. 이런 얘기, 그런 것들 저희가 되새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검찰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이런 모든 권력들이 카르텔화돼서 다 한 목소리로 또 한 가지 이 입장으로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추미애 장관이 느끼고 있다. 이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동해 낙산사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